때이른 더위와 잦은 비로 올여름 기후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연 재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자, 오늘은 이경희 청주기상지청장 모시고 올여름 기후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4월엔 때이른 더위가 또 5월엔 잦은 비가 내려서 올여름 날씨 어떨지 궁금하고 또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번 여름 얼마나 덥고 또 언제까지 더위가 이어질까요? 네, 지금 올 봄철부터서 변화무쌍한 그런 날씨를 보이면서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소나기가 자주 내렸는데요. 올 여름철 기온은 전반적으로 이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요.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월과 8월에는 덥고 습한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을 텐데요. 7월에는 주로 이제 비가 내릴 때는 평년보다 조금 낮은 그런 기온을 보일 때가 있겠지만은 8월에는 장마가 종료되면서 주로 고온 현상과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좀 초여름이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더워하는 날도 참 많았는데 평년과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네, 6월 상순에는 남쪽의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한 1도가량 높았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 이후부터서 동시베리아 부근에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찬 공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중반 이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은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올해 이제 여름철이 평년보다 약간 더울 경향을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장기 전망에는 주로 기후 예측 모델과 기후 감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기후 감시 요소인 라니냐, 그다음에 북극의 해빙, 그다음에 눈 덮인 면적, 북극 진동, 해수면 온도,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경향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 여름철은 기후 예측 모델에 의하면은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기후 감시 요소 중 하나인 라니냐가 종료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의 북극 진동, 그리고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조금 높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온난화 경향 등을 볼 때 기온은 전반적으로 상승 경향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올여름도 더울 거다. 미리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낮에 더운 것도 문제지만 열대야가 또 심각해질 것 같은데 올여름 밤도 좀 잠 못 들 정도로 열대야가 좀 심할까요? 예, 열대야 현상이라는 것은 밤 동안에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그런 기온을 의미합니다. 근데 충북 지역에 최근 10년 동안에 열대야 일수는 평균 한 5일 정도 그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과거 80년대에는 한 1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5배 정도가 그렇게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예. 특히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도 청주 지역에 이제 열대야 지속 일수가 27일간 연속해서 나타난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께서 그때 상당히 잠 못 이루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좀 겪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에 이제 열대야 일수에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볼 때 특히 올해도 열대야 일수가 평년보다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에 특히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이때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를 하고 카페인 섭취를 좀 줄이고 가벼운 산책이나 그렇게 하면서 좀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본에서는 65년 만에 가장 이른 장마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올 장마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쯤 시작될까요? 네, 현재 장마 전선은 주로 일본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찬 공기가 그렇게 영향을 지배하면서 주로 장마를 끌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좀 약한 그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이제 장마 시작일은 평균적으로 6월 25일경에 시작을 해서 7월 26일경, 즉 한 달 정도 그렇게 지속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찬 공기에 지금 지배 여부와 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 이하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은 올해 장마는 7월 2일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예. 충북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해서 7월 3일경에는 시작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자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7월 1일 내일이죠.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작년에는 이 최장기간 장마에다가 또 폭우까지 이어지면서 비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좀 비가 많이 올까요? 네, 작년 여름철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역대 가장 길었고요. 54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강수량도 850mm가량 많은 강수량, 그러니까 연 강수량의 70%가 이 시기에 내렸는데요. 예. 많은 비와 함께 단시간에 강한 비로 인해서 충북 북부 지역을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 여름철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이제 평년 수준, 즉 620mm부터서 거의 한 790mm가량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에도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강한 비가 내릴 때가 있겠고, 특히 강수량의 지역 차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를 좀 떠올려보면 기상청의 어떤 그 예보가 약간 좀 빗나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올여름도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이상 기후 패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가요? 네, 작년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6월 말경에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이 발달을 하면서 7월 달 이제 북극 해빙 면적이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해빙이 많이 녹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그 찬 공기를 막고 있는 그 블로킹이 좀 상당히 이제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찬 공기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때 날씨 변동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후 변화와 단시간에 그런 기압계 변화에 따라서 날씨 예측이 달라지는 현상들이 올해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계절별로 발생한 장기 전망은 매우 유동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청주기상지청에서는 집중호우나 그다음에 폭염, 위험기상 정보를 기압계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언론이나 지자체 등에 통해서 그렇게 발표를 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태풍 이야기입니다. 장마 후에 또 태풍이 겹치면서 피해가 커지기도 하는데 올해의 태풍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여름철에 가장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태풍입니다. 특히 태풍은 통계적으로 볼 때 이제 7월부터서 9월까지 14개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서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는 무려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평년 수준이 이제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작년에 그때는 이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상륙을 하면서 많은 비와 함께 충북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기후 변동에 따른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태풍의 그런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수나 그런 것을 예보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 경향으로 봤을 때는 통계적인 수준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태풍이 발생하자마자 5일 예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보와 정보를 적극 활용하신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여름에도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희 청주기상지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